과거는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내 예전 여자친구에게는 전 남자친구가 있었다. 인텐스는 종종 딕이 이렇게 해서 싫어. 당신도 그만해. 딕처럼 굴지마 라고 했다. 그러다가 또 이 일 저 일 그 일은 딕처럼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딕이 좋으면 다시 돌아가지 그래? 라고 말하곤 했다. 물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겁쟁이였다. 과거 속에 살면서 향수, 죄책감, 황당함, 치욕, 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머물거나 심지어 과거로 퇴행할 경우 벗어나기 위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토록 오랫동안 발전 없는 삶을 상상해보면 웃기지 않는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는 끝났다. 과거를 지금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모두 바꿀 수 있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를수록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과거가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다. 과거에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일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느끼는 강한 감정들은 그들과 당신에게 큰 손해다. 당신은 50년 동안 어디서나 북극곰을 등에 업고 다니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감정의 짐에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 짐은 거대한 북극곰처럼 당신을 점점 더 압박한다. 그런 부담을 오래 받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진다. 북극곰은 이때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롭, 나 배고파. 음식 좀 줘. 롭, 나 목말라. 마실 것 좀 줘. 롭,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처럼 그러다가 북극곰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또 당신과 타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여자친구가 롭, 왜 우리 데이트할 때 저 북극곰을 데리고 나왔어? 라고 물으면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어? 난 어딜 가나 북극곰을 데리고 다녀. 벌써 수십 년 됐어. 라고 변명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학창시절 친했던 데이브와 연락이 닿았다. 그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뻤다. 그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20년에서 3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데이브는 내가 꽤 뚱뚱했을 때 나와 친해졌다. 나는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수영 수업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비만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지만 그는 내 모습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문제를 고민하거나 걱정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수영복을 입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고민하고 상처 입은 10살 때의 롭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게도 무관심하다. 우리는 롭처럼 되지 말고 데이브처럼 나아가야 한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또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해서도 안 된다. 당신만이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미래와 다를 것이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도전이 생긴다. 새 데이트는 과거의 데이트와 다르다. 데이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하며 망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이 만나는 직원이나 상사는 예전과는 다르다.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당신의 과거 감정을 건드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당신이 기억을 회상하고 연상하지 않으면 된다. 도나 브릿지 노스웨스턴 대학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은 사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과거 회상에 대한 기억이다. 회상을 자주 할수록 기억은 더 많이 변한다. 사람들은 거칠수록 전달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당신은 시간이 지나 변해서 과거에 일어난 실제 일과 거리가 멀어진 사건에 집착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좀 미친 짓이다.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라. 과거의 짐이 현재의 삶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굴레에서 벗어나라.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라.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라. 그것이 실패의 지름길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따른 요구나 행동이 아닌 이상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한평생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면서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은 당신의 참모습을 찾지 못하는 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계속 그러다가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미루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건 절대 상관하지 말라. 앞에서 말했듯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느라 너무 바빠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할 시간도 여유가 없다. 2006년 나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대중 강연을 했다. 내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지만 내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같이 강의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강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정말 많이 걱정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진이 빠졌다. 경험이 쌓이면서 내 강연 기술이 적절한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한 다음 나는 대중 강연에 대한 광저를 설계해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걱정하는 모습은 수없이 목격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기도 했다. 강의를 반복할수록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무의미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당신이 내 강좌에 참석해서 강연 연습을 한다면 강연을 듣는 청중 역할을 해주는 동료 연사들이 당신의 강연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음 차례인 자신의 강연을 대해 생각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느라 너무 바쁘다.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두려움은 다음 연사가 느끼는 두려움과 같다. 그들은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당신이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루 평균 1시간 50분을 조바심을 내면 보낸다. 일주일로 따지면 12시간 53분이다. 평균 수명인 64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할 경우 조바심을 내느라 보낸 시간이 4년 11개월이나 된다. 이 모든 시간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당신에게도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쓰며 보내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뭘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처칠은 짖는 개를 볼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던지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인생에서 시간이 더 늘어나면 좋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2년 동안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토대로 결정하거나 미루는 행동은 계속 좌절감을 느끼고 다른 누군가의 비전에 갇혀 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부정하는 확실한 길이다. 또한 비논리적이기도 하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이득인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당신 삶은 당신이 사는 것이고 당신이 내린 결정은 당신이 책임을 진다. 타인이 대신 해줄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다른 누군가의 은행의 계좌에 당신의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 비비 맞추기.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만들고 싶은 강력한 욕구. 타인의 판단이나 조롱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부족에서 추방되지 않으려는 원초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인류 문명의 시작 단계가 아니다. 원시적 두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당신의 의식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은 바꿀 수가 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했다. 내 첫 차는 녹이 잔뜩 쓸어있는 낡은 흰색 복솔 아스타라였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차를 개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차에 대형 배기관을 달고 에어필터를 업그레이드했다. 내가 그 차를 맥도날드 주차장으로 몰고 갔을 때 사람들은 내게 조롱을 퍼부었다. 31세 백만장자가 됐을 때 나는 첫 페라리를 샀다. 이제 사람들이 이 차를 탄 나를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 차를 몰고 피터버러 시내 중심가로 갔을 때도 여전히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쨌든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주변에 개의치 않고 원하는 차를 살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추측에서 벗어난다면 의사결정 과정의 변수와 압박감이 같이 줄면서 궁극적으로는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신의 참모습을 찾아라. 그래야 진짜 최고가 되고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매력에 더 많이 매료될 수가 있다. 당신의 참모습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진솔할 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건 시간과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 당신이 어떤 것을 결정하든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이므로 당신 자신과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결정을 내려라. 참모습을 찾으면 당신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태도다. 모든 좋은 결정, 나쁜 결정, 무결정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많은 사람이 미리 모든 사실이나 변수를 속속들이 파악하기를 바라면서 결정을 미룬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심지어 꾸물거림도 마찬가지다. 결정을 미뤘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결정을 미루는 게 종종 최악의 결정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말이 상식처럼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조급하다고 판단되며 불완전하고 준비가 잘 안 된 결정을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많은 미지의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꾸물거림이 자리를 잡은 지점을 빈 공간이라고 부른다.
빈 공간은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블랙홀이다. 블랙홀은 무결정의 진공 상태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도 여전히 결정이다. 우리는 좋은 결정의 결과를 알 수 없고 나쁜 결정의 결과도 알 수 없지만 빈 공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편안한 곳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이런 빈 공간 속에서 당신은 잠시 안도를 느낀다. 그러다가 죄책감과 걱정이 밀려오면서 장시간 천천히 고통을 경험한다. 좋은 결정이 큰 즐거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혹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까봐 결정을 내리길 두려워한다. 그래서 당신은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익어 죽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빈 공간 안에서 머무러 간다. 그렇다. 당신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 모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당신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결정했다. 잘못된 결정은 빠르게 시정할 수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올바른 결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 사실은 올바른 결정의 일부였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거대한 결정은 없고 단지 일련의 작은 결정들만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나중에 잘못된 결정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모든 위대한 결정에는 잘못된 결정들이 있었다. 모두가 한데 묶여 있었다. 어떤 결정도 당신을 무의미한 빈 공간에 가둬두지 않는다. 어떤 결정도 기다리기로 하는 결정과 같지 않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무결정이란 발전 단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빈 공간에서 살다가 나중에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더 일찍 사업을 시작하거나 누군가와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이혼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깊은 후회를 한다. 모든 결정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무결정은 당신을 빈 공간 속에서 계속 가둬놓는다. 습관은 천천히 형성되지만 그러다가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빈 공간 속에 머무는 것도 결정도 습관이 된다. 근육을 키우듯 결정하는 방법을 연습하라.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좋건 나쁘건 하건 하지 않건 모든 결정의 결과는 알 수 없다. 미지의 결과가 두려워 무결정이란 빈 공간 속에 갇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결정의 결과는 어차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좋은 결정에는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쁜 결정이 당신에게 잠시 동안 심한 고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결정의 빈 공간은 당신에게 평생 동안 천천히 점점 더 커지는 고통을 선사한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을 때,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저렇게도 하고 싶은 기분을 느껴봤는가? 지금 하는 게 아닌 다른 뭔가를 하길 원해봤는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냥 안 한 적이 있는가? 밥 잘 먹기, 운동하러 가기, 자기 사업을 하려고 다니던 직장 퇴사하기, 돈을 더 절약하기 등 앞서 말한 갈등을 유발하는 일들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 재산을 불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균형을 잡으려는 자연적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양극화된 것들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는 자연적 질서를 경험한다. 모든 인간은 이런 양극화된 감정을 경험한다. 사랑과 미움, 두려움과 자신감, 나르시즘과 이타주의, 통제와 혼란 등이 그런 예들이다. 시도 때도 없이 내려야 하는 결정마다 양극화된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좋건 나쁘건 모든 결정에는 대가와 결과가 따른다. 나쁜 때가 없이 좋은 때만 있을 수는 없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손실만 입지는 않는다. 가끔은 빈 공간에 갇혀 꾸물거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좌절감이나 압박감을 느낀다. 심지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미 하고 있는 대로 계속하기가 가장 쉬운데 그럴 경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어 생기는 갈등은 당신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 당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사업은 위험하고 큰 비용이 든다. 어떤 관계 때문에 불행하지만 외톨이가 되고 싶지는 않다.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지만 탐욕스럽거나 영리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다. 이처럼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느낌은 어떤 상황에서나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느끼는 양극화된 가능성에 대한 느낌이다. 당신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꾸물거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감정은 단지 당신이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존재하는 결정의 모든 양극화된 부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는 종종 멘티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듣는다. 그들 역시 그들을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 갈등하게 만드는 양극화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감정은 결정을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덜 분명하게 만든다. 이 감정은 결국 자존감에도 상처를 준다. 낭비한 시간이나 멈춰진 시간은 후회나 회한이나 타인과의 비교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해야 할 긍정적인 일보다는 하지 않는 부정적인 일에 신경 쓰며 고민한다.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양극화된 느낌을 피드백으로 간주한다. 당신은 결정의 모든 극단적인 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저울질하고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고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얻는다. 어떤 결정이 모두 좋거나 나쁘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양면이나 모든 면을 동시에 봐도 극단적 사고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결정을 지혜롭게 평가하기 위한 보다 균형 잡히고 전체적인 정보도 같이 얻을 수 있다. 당신이 갈팡질팡한다고 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 단지 역설적인 균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갈팡질팡할 시간을 약간 가져라. 그것은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고 모든 면을 평가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피드백이다. 이어 결정을 내리는데 전력을 다하라. 여전히 앉아서 머뭇거린다면 벗어나라. 계속 앉아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엉덩이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갈등하는 건 자연적 현상이다. 이런 갈등이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또한 그로 인해 모든 선택지를 볼 수 있기 됨으로써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갈팡질팡할 때는 모든 면을 살펴본 다음에 당신이
단순히 한 면만 보지 않는 지혜를 가졌다는 걸 알고 선제적인 결정을